잠시만요. 지금 녹화 대기 중이라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됐다. 시작할게요. 그 공지한 대로 Git 우리가 사람도 많고 그 협업을 할 때 Git이란 걸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나름 복잡하다면 복잡한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좀 기초 강의 느낌으로 세미나를 준비해 봤어요. Git이 뭐냐?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면 6가지인데 텍스트로 된 라인 기반이라는 거는 엔터라고 하죠. 보통 줄바꿈. 그거가 유의미하게 삽입되어 있는, 보통의 글들이 다 그렇겠죠. 그리고 파일이 여러 개고 또 히스토리가 궁금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병렬적으로 일어날 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병렬적으로 작업을 할 때 이걸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Git이에요. 딱 봤을 때 언제 쓰이는지 감이 오죠.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관리할 때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다 텍스트 기반이고 라인 기반이고, 뭐 당연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데 매우 적합해요. 그래서 Git이 오늘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사실상 무조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눅스 아시죠? 리눅스를 만든 분이 리누스 토르발스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리눅스 만든 걸로도 유명한데 사실 깃을 만든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리눅스 만든 업적에 가려져 잘 안 보이는데 사실 그분이 이 깃도 만들었습니다. 말했듯이 개발자의 필수 도구고, 뭐 개발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컨텍스트 있잖아요. 뭐 그냥 문서나 뭐 그런 것들. 당연히 사진이나 영상은 텍스트가 아니니까 사용하기 부적절한데, 그러니까 일반 문서들 그런 거 관리할 때도 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 아니면 누구랑 협업을 하든 깃은 항상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 업무에 따라서 생산성이, 제가 봤을 때는 깃을 안 쓰다가 처음 써 보면 처음에 좀 적응하는 데 시간 걸리겠지만 익숙해지면 업무 생산성이 뭐 몇 배는 올라가고, 협업인 경우에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뭐 아직도 정말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서는 깃을 안 쓰고 막 진짜 최종 좀 zip 파일 이런 거 막 카톡방에 올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에 비하면 업무 생산성이 몇 배는, 뭐 몇십 배일 수도 있고 올라가니까 이번에 피도 하면서 어차피 배울 거 제대로 배워서 두고두고 씁시다. Git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그 그리고 또 이게 다 같이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자기 컴퓨터에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그냥 CLI 프로그램이에요. CLI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커맨드 라인으로 하치는 거. 여러분 다 리눅스 써 봤으면 알겠지만 뭐 리눅스 대부분 프로그램도 다 그냥 CLI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Git 클라이언트도 그렇고요. 어 명령어를 직접 그냥 익혀 가지고 콘솔에다 치는 게 제일 심플하고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런 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드 파티로 이렇게 GUI로 이쁘게 만들어진 클라이언트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클라이언트들도 본질적으로는 그냥 커맨드 명령어를 이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명령어 단위로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효율성은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최소 교육적인 목적으로는 일단 커맨드 라인 기준으로 다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세미나에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기본 구조. 일단 레포지토리라는 게 있어요. 그냥 레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모든 일이 일어나는 프로젝트의 기본 단위고요. 일단 내가 일을 할 거면 내 컴퓨터에 어쨌든 간에 놔둘 거 아니에요. 내 컴퓨터 파일 시스템 안에. 거기에 특정 디렉토리가 하나의 레포에 대응돼요.
뭐 파일 시스템에 있는 어떤 디렉토리를 레포를 만들 수도 있고 git init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현재 디렉토리를 레포로 만들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세미나 할 때 제가 시간 내용이 진짜 많거든요. 50 슬라이드인가 그러는데 제가 그걸 실습까지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실습은 다 자스퍼로 맡기고 정말 하이 레벨한 내용들만 팍팍 말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냥 대략적인 하이 레벨한 구조만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저 명령어를 치면 뭐가 뜨고 뭐가 나지 이런 건 자세한 거는 좀 개인적으로 해 보시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git init 하면 현재 디렉토리가 리포가 되고 해당 디렉토리 안에 .git이라는 그 숨겨진 파일이 생겨요, 숨겨진 디렉토리가. 얘는 그냥 그 리포를 관리하기 위해서 git 클라이언트가 내부적으로 넣어 놓은 데이터라서 보거나 건들 필요는 없고 그냥 생기는 것만 아시면 돼요. 보통 그 파일 브라우저에 뜨지도 않을 거예요, 숨긴 파일이라 가지고. 커밋. 리포지터리가 변화를 해야 의미가 있겠죠. 제가 거기다가 어떤 일을 할 거니까. 그게 변화한 단위를 커밋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새로운 파일이 추가되는 걸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그 있던 파일이 삭제되는 걸 수도 있고 파일 내에 있는 특정 어떤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파일 내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 걸 수도 있잖아요, 파일이 그대로 있어도. 그게 특정 라인이 추가될 수도 있고 특정 라인이 삭제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런 변화들을 커밋이라고 하는데 그 커밋들의 시퀀스가 누적되면 변화는 계속 누적될 수 있으니까 그게 리포지터리의 어떤 상태를 만들겠죠. 그 상태 하나를 뭐 스냅샷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리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REV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그렇게 부릅니다. 커밋은 맥락에 따라 변화량이 아니라 그 커밋을 팁으로 한 특정 리비전을 특징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커밋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커밋이 변화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량이 어플라이된 어떤 다른 리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커밋을 어플라이하면 그러니까 그 변화량을 더하면 무조건 어떤 리비전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커밋 하나랑 그 커밋으로 만들어진 리비전이 1대1 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그냥 그 리비전을 그 커밋으로 부를 때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맥락에 따라 이해하시면 되고 커밋 하나는 뭐 그 어떤 정확히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변화량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거랑 같이 메타데이터로서 작성자나 생성 일자 아니면 그 커밋의 메시지 뭐 커밋의 제목이랑 내용에 대한 간단한 요약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해시 이거는 뭐 그냥 이 커밋을 나중에 다른 데서 쓸 때 부를 식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슬슬 영어가 많이 나와서 머리가 아프실 텐데 뭐 지금 다 이 자리에서 외워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느낌만 익히시면 돼요. 어떤 리포지터리에서 내가 지금 사용자로서 보고 있는 파일 시스템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란 거는 뭐 로컬 디스크 C에 뭐 디렉토리가 있고 어쩌고 그런 게 파일 시스템인 건데 거기 안에서 내가 어떤 디렉토리를 리포지터리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 파일 시스템의 현재 상태가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워킹 트리라고 해요, Git의 입장에서는. 자, 그 워킹 트리가 내에 있는 작업 내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 첫 번째는 언트랙트예요. 그러니까 내 리포지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이 뭐 어쩌다가 파일 시스템에 그러니까 그 리포지토리에 대응되는 파일 시스템이 디렉토리 안에 생겼어요. 뭐 내가 추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실제로 워킹 트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Git에서는 트래킹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언트랙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커밋도 아니고 리비전도 아니고 그냥 어 Git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OS의 파일 시스템 빌리기 때문에 그냥 뭐 파일 시스템이 있긴 있네. 내가 보고 있는 리포지토리에 대응하는 파일 시스템이자 어떤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긴 있네. 근데 Git은 뭐 딱히 우리가 커밋으로 만든 건 아닌데 이런 상태가 언트랙트예요. 그다음에 언스테이지드는 파일 자체는 뭐 저번에 한번 트랙이 돼 가지고 Git이 알고 있는데 그 파일에 변화를 만들거나 했을 때 그 파일이 언스테이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언트랙트랑 뭐가 다른지 알겠죠? 스테이지드는 내가 워킹 트리에 만든 변화를 이제 커밋으로 만들고 싶어 가지고 스테이징 에어리어
라는 커밋의 그 후보군이 있어요. 커밋을 이룰 변화량의 그 풀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인덱스라고 하기도 하고 스테이징 에어리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올린 파일, 거기에 올린 내용들을 스테이지드 상태라고 불러요. 커미티드 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워킹 트리에 있는 모든 파일 중에서 언스테이지도 아니고 스테이지도 아니고 언트랙트도 아니고 진짜 내가 과거에 커밋을 했던 것들 걔들은 그냥 커미티드라고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수정을 만들면 해당 헝크는 뭐냐면 청크랑 비슷한 단어인데 깃에서는 헝크라는 단어를 써요. 뭐 그 헝크가 뭐냐면 어떤 파일을 통으로 그 파일일 수도 있고 그 파일 안에 있는 어떤 라인들의 뭐 덩어리 라인 하나일 수도 있고 라인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헝크라고 부르는데 내가 어떤 수정을 파일에다가 수정을 했으면 걔가 원래 커미티드 된 상태였다고 해도 그 라인을 둘러싸고 있는 뭐 아마 엔터로 구분되거나 그런 걸로 볼 거예요. 그런 거에 헝크를 언스테이지 상태가 됐다. 그러면 전체 파일도 언스테이지가 되겠죠? 아니구나. 그 헝크가 언스테이지가 되겠죠. 네. Git은 파일 단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파일 내에 있는 라인 단위까지 변화를 트래킹하기 때문에 같은 파일이라고 해도 거기에 있는 여러 헝크들이 하나는 뭐 언스테이지드고 스테이지드고 커미티드 이렇게 공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언트랙트는 파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헝크 단위로 이루어지진 않는데 언스테이지드, 스테이지드, 커미티드 이거는 여러 파일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 헝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게 그, 실습을 하면서 하면 진짜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말로만 추상적으로 말해서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냥 느낌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뭐 말씀하셨나요? 네. 그, 언트랙트는 파일이 새로 생긴 경우에만 있는 스테이지인가요? 네, 근데 뭐 일단 맞고요. 근데 뭐 수동으로 언트랙트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특수한 경우라서 보통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수동으로 언트랙트를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커미티드거나 뭐 스테이지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파일을 좀 특수한 경우엔 케이스에는 수동으로 언트랙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스테이지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냐? 그 명령 단위로 알아보자면 일단 git add가 있어요. 어, 워킹 트리 상에 있는 컨텐츠를 적절한 옵션으로 인덱스에 반영하는 게 git add예요. 옵션들이 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git add 파일명 하면 그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인덱스에 반영해요. 만약에 언트랙트였다면 일단 트랙트로 바꾸겠죠. 그런 다음에 어, 네 인덱스의 추가 인덱스가 뭐라고 했죠? 스테이징 에리어 커밋을 만들기 위한 그, 그 변화들의 풀, 그 인덱스에 있는 여러 헝크들이나 뭐 파일이나 그런 애들이 한 개의 커밋으로 만들어지겠죠 나중에. 일단 그걸 하진 않았는데 인덱스에 넣긴 넣는 게 git add예요. git add 대시 a 하면 이거는 내 워킹 트리 상에 있는 모든 변화를 다 인덱스에 넣어버려요. 어떤 파일 하나가 아니라. git add 대시 small p 하면 이거는 내가 워킹 트리 상에 있는 모든 변화를 살펴볼 건데 걔를 그냥 무식하게 다 넣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헝크 단위로 보면서 포함할지 말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인터랙티브한 창이 떠요. 이걸 하면 창이 아니라 그 세션이 떠요. 그게 저 옵션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인덱스를 다 정했다. 그러면 그걸 커밋으로 만드는 게 git 커밋. 보통은 커밋은 무조건 그 제목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라고도 하고 제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대시 m 하고 저렇게 따옴표 넣어가지고 넣으면 현재 있는 인덱스를 커밋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해당 헝크나 파일들이 다 커미티드 상태로 바뀌겠죠. 여기 아래에 있는 명령어들은 애드랑 커밋은 워킹 트리에 변화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워킹 트리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있는 헝크나 파일들을 스테이지만 바꾸는 건데 여기 있는 명령어들은 실제로 워킹 트리의 변화를 만들어요. git checkout 점 하면 현재 트랙트이긴 한데 언스테이지드인 작업 내용을 전부 삭제해요. 워킹 트리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면 워킹 트리가 바뀌어요. 워킹 트리가 바뀐다는 거는
OS가 인식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이 실제로 바뀐다는 파일 시스템 내용이 실제로 바뀐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뭐 파일 탐색기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보고 있으면 그 내용이 실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치고 나서. 기 체크아웃이라는 명령 자체는 다른 사용법도 많은데 이거 안 헷갈리게 참고해 주세요. 일단 기 체크아웃 한 다음에 점 찍으면 tracked in the unstaged in 작업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거. git reset 하면 이거는 현재 스테이지된 작업 내용을 전부 언스테이지로 바꾸는 거. git reset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용법이 많아요. git clean -fd 하면 이거는 현재 untracked된 파일을 전부 삭제하는 거. git status 하면 내 워킹 트리 내에 있는 커미티드가 아닌 다른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 보여주고 걔가 뭐 스테이지든지 언스테이지든지 언트랙든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나요? 이 속도로 가는 2시간 걸리겠는데 일단 해보고 너무 길면 끊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해봅시다. 그 리포지토리의 루트 디렉토리라는 건 최상위를 말해요. 그 안에 .git ignore 이름의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특정 패턴을 기입하면 해당 파일을 git에서 무시해요. 뭐가 왔네. 뭐지? 잠시만요. 오케이. 주로 어떤 거를 git ignore에 넣어 놓냐면 그 리포지토리가 뭐 빌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부산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 그 OS가 인식하는 파일 시스템 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뭐 워킹 트리 들어가긴 할 건데 실제로 우리가 트래킹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깃에서 걔가 바뀔 때마다 무슨 그 애들하고 이런 걸 하고 싶지가 않겠죠. 당연히 커밋에서도 포함하고 싶지 않을 거고. 그래서 걔네들은 길 이그노에다가 넣어놓고 무시를 한다. 이미 트랙트 된 거는 영향 안 받거든요. 이건 수동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나중에 따로 찾아보세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헤드 이게 뭐냐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워킹 트리에 대응하는 리비전을 헤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커밋을 여러 개 쌓아가지고 히스토리가 길면 걔들 하나하나 뭐 커밋이 여러 개 있는데 걔들 하나하나가 어떤 리비전에도 대응되겠죠.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커밋이 리비전이랑 1대1 대응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커밋으로 하여금 만들어진 리비전이 있을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현재 워킹 트리를 만든 커밋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커밋으로 만들어진 리비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리비전을 헤드라고 불러요. git 체크아웃 한 다음에 리비전에 이름을 넣을 수 있거든요. 리비전 지칭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어떤 리비전 지칭해가지고 git 체크아웃 하면 현재 헤드가 그 리비전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말로 워킹 트리가 바뀌어요. 다른 말로 파일 시스템이 바뀝니다. 어, git reset하고 리비전을 지칭하면 해당 리비전으로 헤드가 이동하긴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워킹 트리가 안 바뀌어요. 워킹 트리가 안 바뀌는데 인덱스가 날아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내가 원래 있던 리비전이랑 현 리비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언스테이지드로 들어가요. 워킹 트리는 그렇게 하면 워킹 트리는 그대로겠죠. 근데 그 변화량 만큼을 언스테이지드에 넣어 놓는다. 이게 뭐 지금 들어서는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텐데 이게 필요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옵션으로 만약에 리셋에다가 대시 하드를 넣으면 실제로 워킹 트리도 바뀝니다. 체크 옵션 리셋 차이는 곧 자세히 설명할 거고. 이제 브랜치는 뭐냐면 그 특정 리비전을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어떤 뭐 엘리어스로 볼 수도 있고. 근데 헤드가 git 체크아웃이라는 명령어로 어떤 리비전의 체크아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워킹 트리에 있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리비전이 아니라 브랜치에 체크아웃 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걸 어태치드 모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그 브랜치 체크아웃 하는 거나 그 브랜치의 포인티 그러니까 그 브랜치 가리키고 있는 리전에 직접 체크아웃 하는 거랑 결과로서 보이는 워킹 트리는 같지만 다른 오퍼레이션에서 차이가 생겨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잠시만요. 이 밑에 앞 오퍼레이션은 차이 안 생기고 뒤에 나온 오퍼레이션은 차이가 생길 거예요. 자 일단 브랜치를 어떻게 만드냐 기 체크아웃 뭐 이 명령을 하면 내가 헤드아웃에서 브랜치를 새로 만들면서 그 브랜치 체크아웃을 해요. 브랜치를 새로 만들었으면 내가 그 체크아웃도 하고 싶을 거니까 브랜치에 체크아웃 되어 있으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일단 만드는 법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빅킷 브랜치는 이 불서리에 있는 브랜치를 전부 나열하는 거. 그리고 깃 브랜치 대시 F 브랜치 네임 리비전 하면 브랜치의 포인티, 그러니까 브랜치가 가리키는 거를 특정 리비전으로 강제로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브랜치가 가리키고 있는 그 리비전을 옮기는 거죠. 내가 체크아웃 중인 브랜치에는 사용이 불가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브랜치에 체크아웃된 상태로 커밋을 만들면 브랜치도 같이 진행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브랜치에 체크아웃 했고 그 브랜치가 어떤 리비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작업을 해가지고 git add하고 걔를 뭐 인덱스에 넣어가지고 git commit 한다. 그러면 당연히 커밋이 새로 생기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커밋만 새로 생기고 헤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브랜치도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브랜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좀 감이 오죠. 내가 어떤 브랜치에 체크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계속 작업을 해서 커밋을 쌓아 올라가도 브랜치가 같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내가 브랜치에 체크가 된 상태로 git 리셋을 할 때에도 브랜치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git reset hard 그 하드라는 옵션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주면 진짜 내가 체크하고 있는 브랜치랑 동시에 다른 리비전으로 그냥 갈 건데 워킹 트리도 싹 바뀌고 브랜치도 그냥 거기를 가리켜 버리는. 체크할 리비전을 했는데 그 리비전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어떤 리비전 지칭하는 방법 여러 개라고 했잖아요. 리비전이랑 1대1 되는 게 커밋이니까 커밋이 이름을 할 수도 있고 리비전이랑 1대1 되는 그러니까 1대1 되는 건 아니고 브랜치가 어떤 리비전을 그러니까 어떤 브랜치는 무조건 하나 리비전을 가리키기 때문에 기 체크아웃 할 때 저 자리에다가 브랜치 이름을 적어도 고유하게 리비전 특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저 리비전 자리에다가 브랜치 이름을 넣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브랜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걸 넣었을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커밋의 해시다. 그 커밋으로 만들어진 리비전으로 가겠다. 그럼 브랜치 이름이 아닌 다른 리비전 가리키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디태치드 모드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내가 체크아웃된 브랜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대신 헤드는 워킹 트리 현재 워킹 트리를 만든 리비전을 지칭하는 어떤 포인터로서 얘는 항상 있는 거니까 헤드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체크아웃이랑 리셋 차이가 뭐냐? 브랜치와의 상호작용이라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혹시 내용이 좀 너무 어렵나요? 제가 말하면서도 이거 처음 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긴 한데 어, 일단 가봅시다. 혹시 질문 있으면 텍스트로 채팅해도 되고 그냥 보이스로 말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해주세요. 저 네. 질문이 세 번째 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체컷 네. 네. 그 그러니까 기체컷 네. 네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아, 그 그러면 네. 그 명령어들이 리비전을 인제로 받는 게 많거든요. 뭐 뒤에 많이 나올 건데 그 리비전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밑에 예시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어떤 커밋은 리비전이 1대1 대응이 되죠. 왜냐면 그 커밋으로 하여금 만들어진 리비전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커밋의 해시를 리비전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 브랜치의 이름을 쓸 수도 있겠죠. 그 브랜치는 무조건 하나의 리비전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어 뭐 그럴 때는 브랜치 이름을 쓸 수도 있고 헤드라고 할 경우에는 워킹 트리가 체크아웃 된 곳 이것도 무조건 하나겠죠. 그 리비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번에 대해서 뭐 재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그게 4번이에요. 어 그 리비전으로 하여금 그 리비전의 상대적인 그 위치에 해당하는 다른 리비전을 말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커밋이 쌓여서 시퀀스가 되면 걔가 누적돼 가지고 어떤 리비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리비전에 뭐 3 커밋 과거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리비전에다가 저기 물결표 치고 뭐 3 이렇게 하면 3개 전 리비전 이런 걸 지칭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물결표 여러 개 쳐 가지고 물결표 하면 뭐 뒤에 거가 되고 뭐 이런 식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리비전을 지칭하는 지칭할 수 있는 인재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종류가. 근데 그 질문하신 세 번째 저기 뭐냐
저 명령어가 무슨 의미냐면 git 체크아웃 리비전 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도 리비전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2번일 경우에는 내가 브랜치에 헤드가 체크아웃을 한다라는 특수한 동작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뭐 내가 git 커밋을 했을 때 브랜치가 같이 지나고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1번, 3번, 4번을 했다. 그러면 내가 현재 헤드가 브랜치랑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리비전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디태치드 모드라고 불러요. 심지어 그 리비전에 브랜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디태치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 헤드만 딱 간다는 게 헤드는 워킹 트리에서 체크아웃한 그 지점 아닌가요? 네. 저렇게 하면 워킹 트리도 바뀌겠죠? 뒷 체크아웃하고 리비전을 브랜치 네임이 아닌 걸로 하면 워킹 트리가 바뀌죠. 네. 바뀌는데 뭐 내가 브랜치랑 상호작용하고 싶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아, 그럼 그 해당 리비전의 헤드로 이동을 하는 건가요? 헤드가 딱 가는 거. 그 뜻인가요? 그러니까 헤드는 글로벌하게 한 개만 있는 거고요. 그게 내 워킹 트리인 건데 걔가 그 리비전을 옮기면서 워킹 트리도 같이 바뀌고 헤드의 위치도 바뀌는 거죠. 근데 브랜치랑 아무 아, 상호작용이 없는 거고. 아, 이것도 좀 디테일한 거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 현재 실습해 아, 보면서 알아봅시다 이거는. 네. 네. 지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급하거든요, 약간.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커밋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면 가끔 내용을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하는 것들인데 뭐 예를 들어 git 로그 하면 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라서 대충 보시고 나중에 슬라이드 올릴 거니까 참고하세요. 대략 어떤 거 하면 뭐 로그를 볼 수 있다. 시퀀스니까. 그런 다음에 뭐 만약에 내가 그 과거로 돌아가서 체크아웃이나 그 리셋 같은 걸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커밋을 했는데 그게 원래 있던 커밋이랑 내용이 다르면 그 다이버지가 일어나겠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리셋이 있고 체크아웃이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내가 워킹 트리를 과거로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거로 간 다음에 내가 다시 다른 작업을 해가지고 애드하고 인덱스 넣고 커밋을 하면 내가 원래 쌓았던 커밋이랑 그림을 그릴 수가 있나? 잠시만요. 일단 제가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말로 할게요. 과거의 리비전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작업해가지고 커밋을 만들면 일종의 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리비전을 기점으로 내가 원래 했던 일들은 커밋 쌓여가지고 어떤 리비전이 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다시 과거로 와가지고 다른 작업을 해가지고 다른 커밋을 만들면 뭐, 뭐 커즌이 생기는 거죠. 사촌이.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레포지토리 히스토리가 어떤 트리처럼 보일 건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한눈에 보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쇼한 다음 리비전 하면 그 리비전을 만드는 커밋의 내용을 볼 수 있고 뭐 디프 하면 리비전 두 개가 뭐가 다른지 볼 수 있고 블레임 하면 그 레인지를 구성하는 각 라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변화를 유발한 커밋이 뭔지 볼 수 있고 git 로그 한 다음에 대시 L 하면 그 구간에 기여하는 커밋들의 히스토리를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를 쌓아놨으면 그거를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이걸 왜 했더라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있어야지 이 기시한 시스템이 의미가 있겠죠. 어, 혹시 그 기세 히스토리가 트리로 다이버지 될 수도 있다는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일단 이해하셨다고 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어려운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 기세 핵심 기능이거든요. 어, 리플레잉 커밋 하면 말 그대로 커밋을 리플레이 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기세는 휴리스틱한 그 디프 알고리즘이 있어요. 어떤 두 개의 리비전을 뭐가 변화가 됐는지 트랙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자 하나 리마인드 해봅시다. 어떤 커밋은 직전 리비전으로부터 어떤 디프를 가지고
걔가 어플라이 되면서 그 커밋을 팁으로 하는 새로운 리비전을 만들겠죠. 근데 만약에 그 커밋이 순수하게 변화량에 대한 거고 그 diff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면 그거를 다른 리비전에 올려가서 옮겨가서 어플라이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커밋은 순수하게 변화량이니까 그걸 어디다가 어플라이 할지는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커밋을 리플레이 한다 이 개념의 시작인데 커밋이라는 게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 뭐 어떤 파일에 어떤 위치에 뭐 어떤 수정을 가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그걸 가지고 딴 데서 리플레이 한다는 건 좋은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되냐면 그 새로운 리비전 그러니까 어플라이가 일어날 리비전에 알고 보니까 어 딱 그 이 커밋이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 장소에 수정이 일어난 상태일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이 커밋을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 놨던 리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비전이랑 이 커밋을 옮겨서 새로 어플라이를 해 보려는 리비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원래 리비전, 두 번째 거를 새 리비전이라고 해 봐요. 그러면 이 커밋의 변화량은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뭐냐 원래 리비전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날 지점에 어 그 내용이 리비전 1이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원래 리비전이랑 다르다면 새 리비전에서 그 diff를 어플라이하는 게 절대 트리비얼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이미 없어진 파일에다가 세 번째 라인에 뭘 추가해서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은 그대로 있어도 이미 통째로 날아가 버린 헝크인데 거기다가 뭘 수정하세요 이런 거면 상식적으로 어플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컴플리트라고 불러요. 파일이 수정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상관없는 헝크라고 하면 그러니까 리비전 1이랑 그러니까 리비전 원래 리비전이나 새 리비전이랑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나는 지점이 이 커밋이랑 무관한 부분이라면 휴리스틱한 디프 알고리즘이 알아서 해줍니다. 다른 말로 컴플리트가 안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컴플리트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컴플리트가 그 커밋을 리플레이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제일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기생은 이런 리플레이를 수행하는 작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각각 용도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해야 돼요. 뭐 체리픽, 리베이스 멀지 이런 게 있는데 뭐냐 첫 번째 체리픽이 제일 쉬운 거라서 체리픽부터 볼게요. 이런 명령으로 쓰는 건데 정말 쉬워요. 어떤 커밋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그 커밋을 현재 헤드 위에다가 리플레이하면서 얹어요. 그러면 헤드도 바뀌겠죠. 워킹 트리도 바뀔 거고. 만약에 내가 브랜치에 체크아웃 된 상태다. 그러면 뭐 우리가 git 커밋이나 그런 데서 봤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브랜치도 진행됩니다. 그 리플레이가 된 버전으로. 만약에 해당 커밋이 수정하는 부분이 어, 그 커밋의 부모 리비전과 현재 헤드랑 차이가 있다면 아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한 그 상황이죠. 그 컴플렉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해봤다가 컴플렉트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git은 컴플렉트가 생기자마자 실제 그 워킹 트리 상에 그 파일 시스템 상의 파일에 직접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밑에 흰 박스에 나와 있는데 보통은 둘 중 취사 선택하는 게 의도한 최종 결과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미 없어진 파일인데 거기에 뭔가를 수정한다 이렇게 하면 어차피 없어진 상태에서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한 거니까 그냥 날려버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의미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새로 뭘 넣으려는 그 시도를 뭐 없애버리겠죠. 이게 취사 선택하는 건데 보통은 취사 선택인데 가끔씩 둘의 내용을 섞어가지고 인간이 제3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의미상 의도하는 실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어, 뭐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한 다음에 이 헤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표시되어 있는 걸 다 지우고 내가 실제로 최종 결과로 원하는 상태를 넣은 다음에 git add 하고 git cherry continue 하면 컴플리트가 resolve 되고 마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컴플리트를 못 고치게 되겠다 당장은 그러면 그냥 어버트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뭐, 음, 그 내가 있는 여기까지는 체리픽이었고 이제 리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내가 있는 헤드랑 앤세스터 커밋들을 통으로 다른 것에서 리플레이하는 게 리베이스예요.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git rebase 리비전 하면 내가 있는 헤드와 그 리비전의 머지 베이스를 찾는데 머지 베이스가 뭐냐면 커먼 앤세스터 그러니까 다이버지가 처음으로 일어난 어떤 리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리비전 위에서 어, 뭐두 갈래가 있겠죠? 그 내가 지금 리베이스를 하려는 리비전 쪽으로 가는 갈래가 있을 거고 현재 내가 있는 헤드로 오는 갈래가 있을 건데 나한테 헤드로 오고 있는 그 갈래들의 길에 커미스트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걔 통째로 옮겨가지고 저 리비전 위에 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리지? 뭐 말로도 이해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거예요. 체리픽이랑 뭐 비슷한데 좀 다르죠 하려는 게. 뭐 git rebase 대시 onto 하면 이거는 비슷한데 내 그 머지베이스 이후에 모든 커밋을 리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뭐 그중에 일부를 한다 이럴 때 onto를 쓰는 거예요. 그 커밋이 여러 개인데 그거를 어쨌든 그냥 하는 거를 하나하나 하는 거니까 그냥 체리픽의 연속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작은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리베이스 중에서 특별한 리베이스로 인터랙티브 리베이스가 있어요. 리베이스 할 때 대시 I 옵션을 주면 리플레이를 하긴 하는데 그 커밋이 여러 개일 거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게 인터랙티브 리베이스. 이게 히스토리 편집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도구고요. 이미 만들어진 커밋들을 정리정돈할 때 사용해요. 보통 제자리에서 히스토리 편집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인자로 받는 리비전에다가 다촌을 넣는 게 아니라 내 앤세스터를 넣어요. 그러면 그냥 제자리에서 뺐다가 다시 붙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앤세스터랑 헤드의 커먼 앤세스터는 그 앤세스터 그 자체일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했죠? 이미 그 리비스를 하려는 리비전이 이미 내 앤세스터면 걔랑 나의 커먼 앤세스터는 어차피 걔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일어났다 제자리에서 앉는 건데 그 와중에서 그냥 그 위에 쌓여있는 커밋들의 히스토리만 바꾼다. 물론 이사 가는 김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앤세스터가 아닌 뭐 사촌이나 그런 리비전을 선택하겠죠. 이 앞에 예시랑 똑같이. 일단 인터랙티브 리뷰스를 하면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어 헤드 저기 물결 5 한다고 하면 이거는 현재 헤드에서 5개 전에 있는 리비전을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앤세스터겠죠? 나의. 그러면 현재 헤드를 만든 커밋의 시퀀스를 봤을 때 그중에 최근 5개의 히스토리를 뭐 편집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실제로 그 git rebase 인터랙티브 리베이스 했을 때 뜨는 그 텍스트 에디터인데 내용인데 뭐 이게 처음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픽픽픽픽 하면서 5개 커밋이 보여주는데 얘들을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뭐 한 줄을 그대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런 다음 저장하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근데 픽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뭐 밑에 나와 있죠. R은 reword인데 이거는 똑같이 쓰긴 쓰는데 그냥 커밋 메시지만 바꾼다 이런 거고 에디트는 음, 커밋 내용을 바꾼다. 그리고 스쿼시는 커밋 2개를 합친다. 합치는 건 트리비를 하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픽을 하든 뭐 에디트를 하든 스쿼시라든 뷰어를 하든 순서를 바꾸든 그 맘대로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그 리베이스가 진행이 됩니다. 어, 일단 기본 상태로 해놓고 아무것도 안 바꾸고 저장하면 그냥 원래 커밋을 그대로 순서도 안 바꾸고 어플라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근데 뭐 순서를 바꾸든지 에디스를 하든지 스쿼시를 하면 일단 히스토리가 바뀔 거예요. 우리가 제자리에서 리베이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리픽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어플라이를 하려는 리비전이 달라지면서 딱 그 스팟에 변화가 있어 가지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컴플렉트는 안 생기는데 제자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레이를 하다 보면 컴플렉트가 만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순서를 바꿨을 때 순서를 바꾼 어떤 어플라이 그 변화량들은 순서가 지켜져야지만 의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특정 파일을 수정한 다음에 똑같은 자리를 한 번 더 수정해요.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분명 뒤에 있는 커밋은 걔가 어플라이가 일어날 헝크를 봤을 때 그게 첫 번째 커밋이 이미 일어난 다음에 헝크일 텐데 만약에 순서를 바꾸면 그 전에 있는 헝크를 보고 어플라이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적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이겠죠. 뭐 에디스 레스트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경우에는 리베이스 과정이 일시 중지되고 사용자에게 컴플리트 리졸브를 맡깁니다. 고친 이후에는 뭐 똑같이 뭐 이런 게 뜰 거예요. 이렇게 흰 박스가 다 고친 다음에 add all 한 다음에 rebase continue 하면 남아 있는 밑에 있는 다른 커밋들이 계속 그 리플레이 되는 게 재개됩니다. 뭐 커밋을 쪼갤 때도 쓸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하단 커밋을 edit으로 한다고 한 다음에 저장하면 그 거기까지 git rebase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edit에 해당하는 커밋을 만나면 git rebase 세션이 사용자한테 편집권을 다시 넘기는데 그때 내가 git reset head 물결표 하면 git reset이 뭐라고 했죠? 워킹 트리는 안 바뀌는데 헤드만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 워킹 트리는 그대로인데 헤드가 이동했으니까 그 변화량만큼을 다 스테이지 같은 데 넣어놔야 말이 되잖아요. 언스테이지죠. 네. 언스테이지 상태 같은 데 넣어야 말이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언스테이지가 됐다는 말은 얘를 애드를 해야지 스테이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git add p가 아까 설명했듯이 거기 내 워킹 트리에 있는 언스테이지드 내용을 뭐 스테이지 인덱스에 넣긴 넣을 건데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헝크 단위로 보면서 넣는다. 이게 git add p거든요. 딱 이 상황에 맞는 거니까 커밋을 쪼개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로 부분적으로 생각하면서 커밋을 여러 개 만들어요. git add p하고 뭐 좀 몇 개 고른 다음에 커밋하고 그 다음에 아직 여전히 모든 언스테이지된 헝크를 넣은 게 아니면 아직 언스테이지된 그 상태의 헝크들이 여러 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 중에 또 git add p 해가지고 몇 개 골라가지고 커밋 만들고 이런 식으로 커밋을 여러 개 만들면 결과적으로 원래 리베이스 하기 전에 있던 커밋 하나를 쪼개는 결과가 되겠죠. 하여튼 그걸 다 한 다음에 git rebase continue 하면 맞아. 그다음에 뒤에 있는 커밋들이 리플레이 됩니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내용이 좀 많이 어렵죠. 제가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내용이 하다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쉽게 설명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훅훅 넘어가고 있어요. 어, 지금까지 내용으로는 기사 히스토리가 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DAG예요. DAG가 뭐냐면 데이터 구조 시간에 뭐 아마 배웠을 텐데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그 링 같은 게 있긴 있는데 모든 엣지가 다이렉티드라서 그 방향만 따라가면 사이클이 없다. 뭐 디펜던시 그래프 같은 게 어사이클릭 그래프면 무조건 언젠가는 뭐 해결되고 뭐 이런 성질 다들 아시죠? 데이터 구조 들었으면. 뭐 하여튼 그런 건데 기세 히스토리도 사실 트리 이때까지는 트리처럼 보였을 텐데 사실 DAG예요. 왜 그러냐? 브랜치 두 개가 어떤 포인트에서 합쳐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걸 머지라고 하는데 이 기세사 흔히 말하는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세 개가 합쳐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진짜 머지가 뭔지 간단히 설명하면 이게 머지 A 했을 때 현재 체크아웃된 브랜치로 A라는 브랜치의 내용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자세히 무슨 말이냐? 내가 현재 브랜치 A에 체크아웃 되어 있는데 이게 merge B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A와 B의 merge 베이스 이후에 일어난 B의 모든 변화를 A에 리플레이하되 개별 커밋에 히스토리가 보존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이거는
체리픽이랑 일단 비교를 해보면 쉬운데 A랑 B의 그 멀지 베이스가 있겠죠, 당연히. 뭐 멀지 베이스가 뭔지 다시 그 말하면 커먼 앤세스터. 처음으로 다이버지가 일어난 거, 그 부분. 그러면 그 머지 베이스 이후에 B 브랜치 B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뭐 커밋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걔를 A에 리플레이 하고 싶어요. 근데 걔를 다 어차피 커밋은 여러 개가 있든 한 개든 한 개 커밋으로 스쿼시 할 수가 있잖아요, 의미상으로. 그거를 리플레이 할 수도 있는데 개별 커밋들의 히스토리를 보존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한 방에 된 것처럼 리베이스는 한 방에 안 되니까 통째로 들어 올리는데 얘는 멀지는 한 방에 한 것처럼 뭐 어떤 특정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어, DAG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링 같은 걸 만든다. 아, 이것도 그림이 있어야 좋은데 잠시만요. 할 수가 있나?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슬라이드 하면서 그림 그리는 거? 풀스에 뭐 없나요? 에, 뭐라고요? 풀스? 저기 아까 위에 있던. 음, insert? 음, 없는 것 같기도 하네. 음, 일단 한번 마저 합시다. 자, 더 쉽게 말할게요. 음, 내가 키 벌지 B를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내가 하려는 리플레이는 그냥 해당 브랜치의 내용, 그러니까 B라는 브랜치의 내용, 그 B랑 A의 머지 베이스 이후에 B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단일 커밋으로 스쿼시한 다음에 그걸 체리픽 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랑 똑같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컨플릭트도 그 상황이랑 똑같고, 다만 히스토리가 다 보존이 되고 리베이스랑 다르게 컨플릭트를 한 번만 해결해요. 왜냐하면 스쿼시를 다 한 다음에 리플레이 하려는 효과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플릭트가 한 번만 생기겠죠. 리베이스에서는 그 리베이스가 올라가는 그 커밋들의 개수만큼 컨플릭트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근데 얘는 일단 스쿼시 한 다음에 체리픽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컨플릭트를 한 번만 해결하고, 머지가 일어난 다음에는 머지 커밋이라는 특수 커밋이 남아요. 내가 브랜치 A 체크가 된 상태에 있는데 브랜치 B를 내용을 갖고 온다 란 그거에 해당되는 머지 커밋이 생기고, 브랜치 A가 어드밴스해요. 체리픽도 마찬가지였죠, 이거는. 뭐 어쨌든 컴플리트 생겼으면 마찬가지로 뭐 해결하고 컨티뉴하면 됩니다. 만약에 머지하려는 두 브랜치가 다이버지 되지 않았으면, 한마디로 그 아까 그 리베이스에서 본 커먼 앤세스터가 그냥 앤세스터 그 리비전인 상태인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럴 경우에는 머지 과정이 간소화돼요. 다이버지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한 브랜치가 다른 브랜치의 히스토리에 포함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컨플릭트가 있을 수가 없겠죠. 머지 커밋도 안 생기고 그냥 단순히 브랜치 포인트가 이동하기만 해요. 이런 상황을 패스트 포워드라고 하는데, 이게 원격 작업, 리모트 작업에서 간혹 생기거든요.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이렇습니다. 리베이스랑 멀지가 둘 다 궁극적으로 용도는 비슷해요. 다이버지된 오타네. 다이버지된 작업을 합친다. 어, 기세 히스토리가 선형이 아니고 트리가 됐을 때 그 트리에 나온 가지들을 다른 가지로 갖고 오고 싶다, 내용을. 그럴 때 리베이스를 할 수도 있고 머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리베이스는 히스토리가 선형적으로 유지되어 가지고 깔끔하고 직관적인 장점이 있어요. 내가 리베이스 항상 가지를 리베이스로만 관리하면 히스토리가 선형으로 나오겠죠. 근데 머지 베이스가 너무 멀리 있으면 그 커밋 하나하나를 다 리플레이 할 때 컨플릭트를 계속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고요.
단점이고 머지는 히스토리가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저분하지만 컴플렉트는 무조건 많아봤자 한 번만 해결한다. 왜냐면 모두 스쿼시 한다면 변화량 전체를 갖고 오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오늘 뒤에 내용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 반 정도 됐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녹화된 거를 다른 분들이 좀 보고 이해를 하시면 남은 내용을 시간 잡아가지고 세미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시간이나 해가지고 내용이 좀 어렵죠?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 있나요? 이게 제가 말로 하면 좀 감이 안 올 거고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보시다가 제 슬라이드를 나중에 이거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찾아보는 용도로 쓰는 게 더 오히려 적합할지도. 질문 있나요? 혹시 뒤에 내용 뭐 어떤 거 남았나요? 뭐 푸시 뭐 이런. 뒤에는 뭐 푸시풀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브랜치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깃허브를 어떻게 쓰는지 플리캐스트가 뭔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음, 음, 이거는 솔직히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알아야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잘 들을지 모르겠네. 녹화된 거라도. 음. 저는 처음에 약간 버릇이 잘못된 게 그 GitHub 데스크탑이라고 그 네, GUI 툴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 썼어가지고.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그 GUI 일단 그냥 명령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이해도 측면에서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저- 저도 이제서야 약간 좀 그 뭐 헤드나 뭐 네, 스테이지 언 스테이지가 이게 막 문제가 컴플리트가 나고 해도 제가 뭔가 리베이스하거나 뭐 리셋하거나 뭐 이런 게 뭔가 잘,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GUI 툴로 하면 그런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저는 실제로 아직도 GUI를 안 쓰고 그거 커맨드로만 해요. 그리고 그게 뭐 편한 거는 뭐 취향인데 일단 최소한 교육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다우 저기 20몇 명들 중에서 깃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커맨드를 권장해 보려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남은 내용은 제가 따로 시간 남아가지고 다시 세미나 할게요. 앞에 내용부터 녹화 난 다음에 올린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할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